자, 이러다가요, 전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고관세, 그리고 관세 전쟁이 있었고, 지금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폭탄, 관세 전쟁도 그때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그때 당시 1930년대 대공황과 데자뷰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엄청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정말 이런 기회가 언제 올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30년대 대공황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거짓과 진실이라는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제가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회를 내가 활용하려면 먼저 이해를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해와 적용이라는 순서는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거짓과 진실입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1930년대 대공황은 고율의 관세 폭탄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1930년대 관세 폭탄급의 수준이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합해서 이번에도 대공황급 경기 침체가 터질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경제는 그때도 버블이었고 지금도 버블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버블에 기름을 부었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터질 것이다. 터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때의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강국이었다.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지금도 좌지우지한다. 그 결과 미국만 잘 되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망할 것이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나의 자산 관리에 적용할 때 내가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을 강요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과 진실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고율의 관세 폭탄 때문이다. 거짓입니다. 자, 이 법안 구체적으로는 서무트 홀리 그 당시에 1930년대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따서 서무트 홀리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법안이 언제 발의되었냐 하면 1929년 여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공황, 미국의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즉 그때까지는 경제가 매우 좋다, 경제 호황을 즐기고 있을 때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뒤에 대공황이 왔으니까, 주가 폭락이 왔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거품이었고 경제 호황 측면에서도 끝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0년대에 미국 경제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는데요. 그때 호황의 막바지였던, 그러니까 버블이 터지기 전 막바지였던 1929년 여름에 미국 의회에서 상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법안이 언제 통과되었냐 하면, 자, 법안 발의는 1929년 여름이죠. 법안이 언제 통과되었냐 하면 이듬해 여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 7월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발의된 것도 경제 대공황이 터지기 이전이었고, 발효된 것도, 법안이 통과돼서 발효된 것도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시작된 이후였다는 겁니다. 무려 1년 동안이 걸렸는데, 왜 1년 동안이나 걸렸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매일매일 법안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엄청 환경이 다르다. 이건 먼저 기억하시고, 그때는 그러면 왜 1년이나 걸렸을까? 그것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면 미국의 그 법안이 1930년대 발의되고 또 경제 공황이 터졌고 그 이후 그 다음에 이 법안이 발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는 1929년에 경제 대공황하고는 이 법안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공황의 시작은 1929년 10월 달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의 침체, 경제 공황을 이미 터진 이 경제 공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제 침체를 연장시켰다라는 것은 진실이겠죠. 자, 참고로요. 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1년씩이나 걸렸을까? 원래 그 법안은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세계적인 과잉 생산, 경제가 좋으면 과잉 생산이 있죠. 자, 그 때문에 물가가 폭락합니다. 이게 경제 사이클이거든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 그 때문에 미국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까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스무트 홀리 법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품목들이 엄청나게 추가되면서 법안 심의 과정이 계속 연장이 되고 결국 농산물을 포함해서 2만 1,000개에 달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없었던 관세를 부과하거나 있었던 관세의 인상을 했던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미국은 로비의 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집단들이 집요하게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정치에서 흔히들 말하는 통나무 돌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서로 통과되도록 도와주는 정치적 담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일종의 이제 시너지죠. 계속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이 농산물 때문에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농업 외에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의 생산자들도 너도 나도 자기 제품의 관세를 높이려는, 그래서 자기 제품을 판매와 생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앞서 말씀드린 통나무 돌리기. 자, 그런 것들이 계속 결합되면서 결과적으로 기간도 한 1년 정도 길어지고 품목도 농산물을 포함해서 2만 1,000개에 달하는, 그리고 관세율도 계속 시너지 때문에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1930년대 관세 폭탄급이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율은 1930년대의 폭탄급과 비슷하다. 거짓. 자, 스무트 홀리 관세의 평균 관세율 수준은 60%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트럼프의 관세율은 대략 20%에서 30% 사이, 그때의 절반 이하죠. 물론 이 정도의 관세조차 자유무역 체제 이후,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의 고율의 관세 전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라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경제 및 투자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은 진실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때도 버블이었고 지금도 버블이다. 거짓. 참고로 버블은 항상 버블에 대한 주장은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터질 것이다 하면서 안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질 것이다 하는데 터지기도 하는 것이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 어쨌든 그때도 버블이었고 지금도 버블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구체적으로 보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발효될 당시에 그때의 세계 경제는 이미 대공황으로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공황이 터진 뒤에 그 관세법이 발효됐고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그 관세법이 상정됐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대공황과는 관계가 없다. 시차적으로 보면 다만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었다. 자, 그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세입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진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강국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물론 그때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강했지만 수출 비중이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매우 낮았고 어쩌면 자급자족 경제 수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무역의 중심 국가가 되어 있고 미국 기업들 역시 국제 간의 자유무역에 더 의존적이 되었죠. 넷플릭스만 보더라도
미국 경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만 잘 되고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 물론 미국의 일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을 부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총수요, 즉 미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양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거짓과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회 요인,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때 1930년대의 관세 전쟁은 국회의원, 의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1년 정도나 걸렸죠. 근데 지금은 그죠? 대통령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했던 말,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미국에서 그 이후 훨씬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정책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때와 지금이 매우 다른 기준점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누굽니까? 철저한 실리주의자, 돈 되는 것만 쫓아가는 트럼프라는 거죠. 누구에게 돈 되는 거? 미국에 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국에 돈이 안 되고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 내일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트럼프다.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다른 나라의 수출을 억제하면 당연히 미국의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상대 국가, 예컨대 한국 경제도 위축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상대국의 내수 경제, 즉 소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까지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대공황 당시에도요,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일단 미국의 농업과 산업을 보호했고 그 결과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이 맞불 정책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맞불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교육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실제로 그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나 크게 줄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폭등했고 경기 침체는 더욱 깊어졌죠. 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율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죠.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올랐죠. 이것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죠. 자, 그 결과 가계 소비는 지갑을 열지 않죠. 그만큼 미국 경제는 후퇴하죠. 지금도 미국은 소비 경제거든요. 그런데 소비가 안 되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미국 경제는 엄청나게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과연 실리적이고 장사꾼인 트럼프, 심지어 미국의 현행 헌법상 절대 불가능한 3년임까지 꿈꾸는 트럼프가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트럼프의 주장대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국이 손해만 봤다.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역 적자, 그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즉 미국이 수입이 많아지면서 수입 대금을 물건 대금, 서비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달러로 지급하잖아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더욱 많이 전 세계에 공급했죠. 전 세계에 달러가 많이 돌아다닐수록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훨씬 힘이 세집니다. 예컨대 미국이 수입 대금으로 지불하는 달러가 많아지면서 그 돈이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하더라도 다시 미국 국채, 주식, 부동산 등 투자로 되돌아왔거든요. 한국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 미국 주식과 국채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더욱 강력하게 되었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지렛대가 되었고 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 재정 적자에도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요. 한국이 이처럼
엄청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다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이 원하는 기축 통화하고 전혀 거리가 먼 아주 형편없이 미국 달러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한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도 모를까?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취하는 관세 전쟁은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그림의 하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은 물론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나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결국 트럼프가 수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가 저는 돈 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에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만든 인위적인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시장을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력해졌죠. 그런데 어떤 사이클의 전환이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와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한다면 앞으로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은 성장 주식형 상품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기조를 바꾸는 전환하는 그 사이클 전환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는 계속 내가 매달 싸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매달 적금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장형 주식형 상품들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목돈이라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진인 배당, 고배당을 먼저 확보하는 상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채권형 자산과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을 병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 달러, 특히 달러 자산은 환율 문제를 떠나서 여전히 기회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